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거주할 목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두 지역을 보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서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김포와 구리를 보셨어요? 아, 어쩌다가, 보니까, 아, 알고, 누구 이야기 듣고. 예, 이야기 갔습니다. 듣고. 예. 그러면 일단, 보니까 김포 풍무 푸르지오는 뭐 지금 입주한 단지가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예, 예. 뭐 두 개를 다 검토하신 거예요? 예, 1차나 2차나, 예. 1차나 2차나? 예. 그럼 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던 이유가 뭐예요? 아, 그쪽이 또,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해서 한번 가봤고요. 네. 예. 또 구리는? 구리 토평동은, 예. 예, 좀, 거리가 그렇게 서울하고 멀지 않아서, 서울하고 멀지가 않아서 예, 예.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예, 예. 참 이렇습니다. 일단 토평동 자체는 시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지금 택지지구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울 것이 아니고 지금 외곽 지역 것을 비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외곽 예. 지역 것을 비교하실 때는 결국은 지역 대 지역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경기권이어서도 서울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큰 지역과 즉 김포와 구리의 특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본 단지의 세부적인 지역의 특성을 그러니까 2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 일단 한 지도에 나타낼 수가 없네요. 거리가 좀 멀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구리의 특성,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보자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 8호선 연장이잖아요. 예. 그죠? 8호선 네. 연장되면서 가까운 쪽에 이제 8호선 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러면 역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한 가지 흠이라면 여기는 이제 기존 도심으로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큰 특징은 있지만 지역적인 선호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아직은 퀘스천이다. 왜냐하면 그 위쪽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구리나 남양주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 택지 개발 지구들 있잖아요. 예. 이 택지 개발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기존 도심에 대한 수요자들도 이 택지 개발 쪽으로 이 도심이 완성되면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수요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오는 유입 수요를 어디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새로운 신도시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고, 근데 유입 세대가 새로운 신도시를 넘쳐날 수 있는 것이냐, 그 정도 수요까지 못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내부적인 수요자들도 이동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전체적인 지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8호선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지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김포잖아요. 예. 김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접근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를 할 때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강남 접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같은 서울 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또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 주택 가격이 훨씬 높은 걸 특성을 보이고는 마찬가지죠. 근데 왜냐면 여기가 완벽하게 이제 직주 근접도 갖추고 있고 사실상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접근성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이 김포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었냐면 서울 서남권에서 비싼 주택 가격을 피한 수요자들이 이주해 온 곳이 주로 김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듣고 계세요? 예, 예. 네. 이걸 눈여겨보셨던 건 사실 마곡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눈여겨보셨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죠? 예. 또 여기 이제 김포 도시철도 연장되면서 관심 가진 단지가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가졌고. 그래서 여기는 예, 예. 무엇이냐면, 자, 강남 접근성은 못 갖췄다. 강남 접근성은 못 갖췄지만 서울에서 전혀 새로운 기업 도시라는 곳에 접근성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 기업 도시라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기업 도시가 익숙한 건 어디였냐면 지방 쪽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의 산업단지 주변에 도심이 형성되는 거에 익숙했는데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 내에서 지금 기업 도시라는 거예요. 예. 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마곡지구 내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알아요. 마곡지구 내 지금 30평대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있는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 강서권에서 지금 10억에 거의 근접하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예. 전혀 예상도 못했던 가격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이면 사실 김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접근성이 멀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수요자들이 이 도시철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유입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절반은 임대 아파트고 마곡지구 지금 한 11,000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절반은 임대 아파트고 절반만 분양이에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은 거의 10년 이상, 15년, 20년 된 아파트들이 대다수고 신규 아파트는 거의 부족해요. 근데 이 단지는 신규 아파트면서 저렴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이 마곡지구 접근성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 하나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김포 쪽이 앞으로 지역적으로 더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는 김포 도시철도, 하나는 8호선이잖아요. 예. 근데 도시철도는 당장 내년에 개통, 이 8호선은 2022년에서 2023년 개통,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을 하죠. 예. 그럼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시간적인 격차에 따라서 내가 한 번 더 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일단 김포 전체적인 걸로 김포가 조금 더 우세.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앞서 우리가 구리는 봤지만 이미 기존 도심. 그다음에 이곳은 어떤 도심? 보시게 되면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쪽에 상업지역까지도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예정이고 또 이 푸르지오만 지금 5,000세대가 넘고 아래쪽까지 하면 여기가 한 15,0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니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물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지만 한강 신도시보다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나면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또 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곳을 투자 가치로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라면 저는 김포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전혀 이렇게 어느 쪽이 낫다라고 이렇게 혹시 구리 쪽에도 관심이 가졌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때는요. 예. 일단 우리가 처음에 먼저는 이제 김포시하고 구리시를 비교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 지역적인 특성,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셨어요? 풍무를 보신 거고 여기는 토평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구입해서 내가 투자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입해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곳을 구입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좋아지는 것이 한 가지 조건이 좋은 것이 있고 막 두세 가지가 좋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좋아지는 곳의 가격 상승폭이 클까요? 아니면 두세 가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지역이 가격 상승폭이 클까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죠. 그걸 놓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냐 구리냐를 놓고 이 지역적인 특성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나무랄 것이 서로가 없는데 결국은 풍무냐 토평이냐를 딱 들어왔을 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풍무는 지금 제가 토평 아까 말씀드렸고 풍무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풍무 쪽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토평 쪽, 풍무 쪽으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진입 시기로는 조금 지연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진입하시는 시기로는. 예, 예.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했잖아요.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은 발표를 했는데 예. 지금 다주택자들이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거나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내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시장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보합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줄 것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공급자들이. 그럼 그 시장을 노릴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김포와 구리는 여기에서는 중과가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은 보합으로 조금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폭이 약간 정체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길어봐야 내년 한 1, 2월쯤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움직이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풍무도 들어가셔도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는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아직 구입하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를 구입하시는 게 입주 이후에 시세 형성을 형성하는 데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네. 두 곳 중에서는 김포를 추천드렸으니까요.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1638-3938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바로 안녕하세요. 고민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네. 저 마포구 아현동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재건축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마포구 아현동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주소를 혹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번지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702-2호예요. 네. 네, 702-2호. 네, 네, 네. 마포구 아현동의 다세대 주택 702-2호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까지 네네. 바라보고 좀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좀 네.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거주하시는 주택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주택인가 봐요. 네, 거주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지금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 원래 여기 거주하셨다가 네네. 네. 여기가 보니까 예전에 그 아현 1구역 막 재개발하려고 했던 데네요. 그죠? 네, 10년 좀 됐어요. 제가 구매한 지는 13년 정도요. 2013년도요? 네네. 그러니까 2013년 아니요, 13년 됐어요. 13년 아, 구입하신 지 구입이요. 13년 됐다고요? 네네. 아, 그럼 오래 기다리셨겠네. 한 보통 이게 한 2000년 한 10년 전부터 좀 재개발한다고 계속해서 진행했던 곳인데. 네네. 그죠? 근데 여기가 안 됐던 이유를 이제 거주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다. 그죠? 그 자세한 건 몰라요. 거기 사는 도중에 나왔어요. 네. 여기가 보면 네. 사실은 이미 여기 이 구역이 상당히 원래 크게 진행됐었어요. 네. 크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네. 여기가 그 작은 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분 쪼개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고급스럽게 가면 지분 분할 이러거든요. 아, 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조합원이 그러니까 네. 현행 법 갖고 사업을 하면 네. 조합원이 건립 세대보다 많은 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결국은 요 나머지 딱 해서 여기 보면 입주한 아이파크 단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네. 거기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지분 분할이 거의 많이 안 된 구역만 분할해서 재개발을 했고 여기는 네.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여기를 계속해서 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아마 추진이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생겨가서 지금도 운영을 예, 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희망을 준 게 어디냐면 아현 2구역이거든요. 아현 2구역. 네. 아현 2구역도 처음에 여기처럼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건립 네. 세대하고 조합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업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풀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네. 이쪽에 소형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풀어서 결국은 됐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충정로 이 역세권이잖아요. 되게 번화한 네, 네, 역세권이잖아요. 네. 이쪽에 아마 최근 정부의 트렌드에 맞는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청년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자꾸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우리가 청년주택 공급해드릴게요. 우리 부지 내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네. 거 용적률을 조금 올려줘서 종상향화 시켜줘서 네. 재개발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좀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은 지역적인 입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도심 한복판이고 네. 그리고 또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서울 도심에서 네. 서울 도심에서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무엇인가
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고민을 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재건축은 아파트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는 이제 나머지 노후된 주택가를 재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서울 도심권의 노후도를 충족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지금 현행법 갖고 풀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미래 가치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분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갖고 계신 거니까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끝까지 지키세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꼭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가치를 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셔도 전문가들이 친절한 내용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이 뒷번호 3594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수익형으로 오피스텔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다세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던데 이걸 좀 어떻게 비교해보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또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은퇴 후 수익형 고민을 하는데 다세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다세대 그리고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인데 사실 요즘 이 경계가 조금 많이 허물어졌죠. 그리고 이거를 구분짓기가 이 종류를 구분짓기 전에 우리가 목적은 일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그럼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매월 안정적인 월세를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까? 수요자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자 중에서도 어떻게 월세를 안정적으로 내려면 이왕이면 소득이 조금 높은 수요자, 즉 고소득자가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고소득자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어디예요?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겠다. 즉 첨단업종이 있는 것이라든가, 즉 연구개발단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울의 대표적인 그래서 강남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은 것이 강남 지역의 집계가 비싼 거거든요. 강남 지역과 대표적인 것이 강남과 어디예요? 서울 도심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바뀌는 곳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3도심으로 지정한 영등포권역이 여의도의 배우주거지에서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여러 지역들이 바뀌고 있고 이 지역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즉 월세를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지역에서 이 수요자가 그러면 좋아하는 곳이 어떤 조건을 갖춘 곳이냐. 가장 먼저 이들은 편리함을 따질 것이다. 어떤 편리함? 내 생활의 편리함. 그럼 생활의 편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이다? 바로 교통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곳에 비싼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이유는 바로 직주 근접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에서 내려가고 나면은 모든 편익시설이 내가 도보 5분 이내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장점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지금 이 경계가 제가 앞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결국은 교통이 좋은 곳은 어디예요? 서울에서 역세권이잖아요. 이 역세권을 가보시게 되면 같은 건물 내에 다세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형 아파트를 별도의 아파트 단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은 요즘은 이런 형태의 정말 소형을 위주로 한 이런 단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단지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수익형으로 얼마든지 상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수익형으로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